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의식 마음치유 전문가 에밀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난 잘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릴 적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이런 생각과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어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신념들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여러분의 대인관계, 자존감, 그리고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생각과 감정에 얽매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 부모의 공통된 특징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 오른쪽, 여기 상단 카드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 내용과도 잘 연결될 거예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특징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절과 갈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조건부라는 걸 배워요. 예를 들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듣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기분이나 반응에 굉장히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갈등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해요.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분에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작은 의견 차이에도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 내 잘못인 것 같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거절과 갈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이 소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일 뿐이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인정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막 가스라이팅을 주입해요. 너가 잘못하면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창피해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들은, 아, 내가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를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잘 안 풀렸을 때 어떤 특정 상황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보다,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라며 거의 모든 일과 사건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비판과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스스로를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기보다 비판하고 막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자녀는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마음속에 입력된 채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막 혹독하게 비난하거나, 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분명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짜 내가 있어요. 이걸 영성에서는 진정한 자아라고 부르는데요.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말해요.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하는 무의식 심리치유 세션에서는 트라우마 치유와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 두는 경향이에요. 어릴 때 나르시스트 부모의 비판과 냉소를 경험한 자녀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했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된 거죠. 이런 학습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불편하거나 두려워하고 관계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부모가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결국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게 나를 보호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가 된 거죠.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이를 방어적 분리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거나 관계에서 친밀감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는 극단적인 독립 성향입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자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 중 하나를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승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반대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과도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내가 받는 걸 내가 되게 약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것을 받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나르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의 특징 5가지를 알아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르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였다면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고 또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하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